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 저는 장편 소설 몇 권을 집필한 소설가입니다. 원래는 제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였는데요. 지금은 교직을 내려놓고 출판사와 계약해서 소설 집필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였던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했거든요. 결혼 생각이 별로 없던 저에게 남친이 엄청난 구애를 했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자기는 소설 집필하는 데만 힘써.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달라지는 건 없어. 달라지는 게 하나 있기는 하겠다. 살림은 내가 도맡아서 할 거야. 알았지? 자기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 응? 옆에만 있어주는 건 결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연인과 부부는 완전히 다르잖아. 자기야, 과연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자기는 날 뭘 믿고 결혼을 하자는 거야. 나 한번 글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자기한테 신경 못 쓰는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이런 나랑 결혼해서 당신이 득인 게 있을까? 나 좀 자신이 없어.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를 워낙 독립적으로 키우셔서 저는 혼자가 익숙했어요. 또 혼자서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부모님과 저는 서로 살아오면서 일절 터치도 안 했어요. 다른 평범한 집과는 조금은 다른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저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더 낯설고 겁이 났습니다. 제가 과연 제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의문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남편이 되는 건 아주 큰일이니까요. 남자친구는 불안해하는 저를 괜찮다고 매번 다독였어요. 결혼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그렇게 설득당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니 달라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게다가 살림을 전적으로 본인이 할 거라던 남친은 결혼하고 남편이 되자 살림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일도 아니었어요.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살림 차이는 제게 비슷했거든요. 문제는 제가 남친이랑 결혼을 한 건지 남친 엄마랑 결혼을 한 건지 점점 헷갈리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여유가 좀 되셔서 제가 결혼한다고 하니 집을 해주신다 하셨어요. 딸이 평생 결혼은 안 하고 살 줄 아셨대요. 쇠미야, 우리 신혼집 말이야. 신혼집? 집은 반반하자. 양가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만 말이야. 왜? 도움 주신다고 하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우리 둘 다 능력 되는데 뭐하러 부모님 돈까지 써. 난 자식이 부모한테 손 벌리는 것도 불효라 생각해. 그래? 그럼 엄마 아빠한테 집은 됐다고 말씀드릴게. 무슨 말이야 그게? 집 해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자기 말 듣고 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러셨구나. 주신다고 하면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응? 방금은 불효라 생각한다며. 그건 뭐 그래. 그냥 우리가 마련하지 뭐. 어쩐지 남친은 아쉬운 듯 보였습니다. 남친이 그 일을 나중에 또 언급할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결혼 준비에 들어간 돈 전부 남친과 저는 반반 부담했어요. 남자친구 집은 못 사는 것도 아니었고 평범했습니다. 다만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해서 혼자셨어요. 이 부분이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결혼하고부터 시모가 매일 일기 쓰듯 제게 연락이 왔어요. 재미야, 뭐하고 있니? 네가 두 번째로 출간한 소설 읽고 있는데 네 생각이 나서 톡했어. 밥은 먹었니? 처음에는 제게 은근 애정 표현하는 시모가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모의 연락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났어요. 오죽하면 시모가 하루에 몇 번 화장실 가는지도 알고 있을 지경이었죠. 답장을 바로 하지 않으면 시모는 제게 여러 통 전화를 걸었어요. 얘야, 내가 보낸 톡 못 봤니? 아님 봤는데 답을 안 하는 거야. 전화는 또 왜 이제야 받는 거니? 너 때문에 아주 나 답답해서 죽는다. 어머님, 저 내년에 출간할 책 진도가 안 나가서요.
최대한 집중해서 쓰고 있어서 전화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전화 볼 시간이 없다니 핑계가 너무 그렇다. 너는 무슨 밥도 안 먹고 책을 써? 아니잖아. 밥은 챙겨 먹을 거 아니야. 밥 챙겨 먹는 것처럼 시애미한테 답장도 챙겨 해야지. 넌 꼭 이렇게 내가 전화를 걸게 만들더라. 어머님, 저 솔직하게 말하면 하루에 연락을 너무 많이 하셔서요. 제가 그걸 전부 답장하기는 힘들어요. 뭐? 어머머, 내가 또 하면 얼마나 했다고? 알았다. 난 네가 좋아서 연락하는 건데 너는 내가 싫구나. 아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요. 됐다. 흥이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무심한 건 똑같구나. 시모는 삐진 티를 내고 그 연락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어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여보, 요즘 어머님이 많이 외로우신가 봐. 매일같이 나한테 톡을 보내. 당신 연락 좀 자주 드려. 그래? 너가 잘 좀 받아줘. 하루에 몇십 통씩 오니까 하는 말이지. 톡 안 읽으면 전화해서 왜 답장 안 하냐고 서운해 하시는데 솔직히 나 집필할 때 그러시니 너무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엄마 톡을 차단하는 건 어때? 뭐? 어떻게 차단을 해? 그냥 당신이 어머님한테 잘 설명해줘. 아니, 늙은 시엄마 그거 하나 못 받아줘? 답장도 싫어, 차단도 싫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남편에게 상담하니 오히려 제게 핀잔을 주더라고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남편이 학교 일 때문에 피곤한 거라고 저는 넘겨버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삐진 줄 알았던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세미야, 나 왔어.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들한테 들으니까 세미 너 많이 바쁘대서 내가 너 뒷바라지 하려고 왔지. 톡 답장도 안 하는 며느리 뭐가 예쁘다고. 나도 참 주책이지. 저는 그런 어머님을 어떻게 기분 나쁘지 않게 돌려보내지? 하는 생각에 하루 종일 글도 안 써지더라고요. 시모는 그런 제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정말 너무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오늘 하루는 효부 노릇하며 참자 생각했습니다. 세미야, 나 배고프다. 너 보니까 진짜 밥도 안 먹고 글만 쓰는구나. 아무리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어머님, 제가 원래 점심에 커피만 마시고 밥은 따로 안 챙겨 먹어요. 점심 먹으면 배부르고 잠 와서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래?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점심은 차려줘야 하지 않니? 어쩜 뭘 해먹으려 해도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혹시 너희 매일 배달시켜 먹니? 매일 배달시켜 먹지는 않고요. 저 혼자 있을 때만 커피나 샌드위치 배달 자주 시켜 먹어요. 걱정 마세요. 남편이랑 같이 먹는 식사는 제가 거의 다 요리해요. 아무래도 괜히 제가 욕심부려서 장봐놓으면 안 먹고 썩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그이가 먹고 싶다고 하면 그 전날에 마트 온라인 배송으로 장보고 있어요. 오늘은 오후 배송으로 주문해서 집에 먹을 게 없네요. 점심은 드시고 오신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무래도 어머님 배달은 싫으시죠? 제가 나가서 간단한 거라도 장봐 올게요. 그래? 꽤 살림을 하는구나 우리 셈이. 너무 기특하다. 어쩜 그렇게 꼼꼼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에는 오실 때 미리 연락해 주시고 와주세요. 그럼 제가 미리 드실 거라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응?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내가 너 뒷바라지 해준다니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테니까.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너 새 책 출간할 때까지 내가 여기 있으려고. 너 일하느라 바빠서 아직도 못 봤구나. 저기 현관에 봐봐. 나 짐도 다 싸왔잖니. 우리 이제 매일 사이좋게 지내보자. 짐이요? 시모 말을 듣고 현관에 가보니 엄청 큰 캐리어가 2개나 있더라고요. 세미야,
그럼 나 어느 방 쓰면 될까? 내가 마음에 드는 방 쓰면 되니? 그렇게 어머님과의 동거가 시작됐어요.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말해봤지만 남편은 철없이 엄마가 있어서 오히려 좋다고 했어요. 어머님 언제까지 계신데? 몰라. 가실 때 되면 알아서 가시겠지. 넌 그걸 못 참아서 자꾸 보채냐? 아니, 아무리 내가 편하셔도 그렇지. 신혼부부 집에 짐 싸들고 오시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좋게 말씀드려서 얼른 집에 모셔다 드려. 내가 왜 그래야 해? 엄마가 너한테 아기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도와주시러 오신 거잖아. 그럼 우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난 당신이 왜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다. 그거 알아? 나 연애 때는 몰랐는데 당신 지필 들어가면 생각보다 더 사람 숨 막히게 해. 엄마라도 계셔야 내가 숨통이 트이지. 이기적이게 당신 생각만 하지 마. 태평한 남편과 다르게 저는 한 사람 몫의 일거리가 더 늘어서 괴로웠어요. 출판사랑 달마다 어느 정도 원고 분량을 맞춰놓은 게 있는데 어머님 신경 쓰느라 또 남편 챙기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죠.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던 시모는 혼자 밥을 챙겨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세미야, 우리 점심 언제 먹을 거야? 네? 어머님, 저 점심 안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너 너무한다 정말. 이 나이에 내가 너 먹을 때까지 굶고 있어야 해. 저 어머님, 점심은 직접 챙겨 드시면 안 될까요? 아침은 제가 차려드렸잖아요. 저 아침 먹고 밀린 집안일 한 후에 겨우 이제 엉덩이 붙이고 원고 쓰기 시작했어요. 참나, 시엠이 점심 차리는 것 하나도 귀찮아.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서럽다 정말. 어머님, 제가 전업주부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학교에서 일하는 것처럼 저도 일하는 며느리예요. 티는 안 나겠지만 집이 제 일터거든요. 어머님께서 자꾸 이러시면 저도 서러워요. 점심은 배달이라도 시켜드리면 안 될까요? 배달은 무슨. 됐다. 그냥 대충 찬밥에 물이나 말아서 먹고 말지. 그럼 그러시겠어요? 저는 굶더라도 꼭 오늘치 분량은 지필해야 해서요. 배달 주문도 싫다 하는 시모에게 저는 냉정하게 굴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편치 않더군요. 도대체 집에는 언제 가시는지 남편에게도 점점 화가 났어요. 싸우기는 싫어서 저도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죠. 엄마, 우리 집에 와서 좀 계셔줘. 귀찮은 거 알지만 딸내미 좀 도와줘. 응? 갑자기? 왜? 너 무슨 일 있니? 남편과 시모 몰래 엄마께 하소연하니 엄마는 1시간 후에 바로 집으로 달려와 주셨어요. 어머, 사돈어른께서 여기 어쩐 일이세요? 사돈어른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딸내미 일하는데 사위 못 먹을까봐 밥 챙겨주러 왔어요. 엄마? 어쩐 일이세요? 제가 완전 시치미를 뗐지만 시모는 눈치챘는지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저야 뭐 우리 예쁜 며느리 챙겨주러 왔죠. 아유, 얘가 뭐가 예쁘다고 사서 고생하세요. 저도 진작 신경 썼어야 했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앞으로는 제가 애들 부부 챙길 테니 사돈어른께서는 얼른 집에 가셔서 쉬세요. 아니면 그냥 저랑 같이 당분간 여기서 지내실래요? 애들 다 컸지만 꼭 공동육아하는 기분이 들겠네요. 아닙니다, 사돈. 오셨으니 저는 이만 가봐야겠네요. 시모는 친정엄마가 불편한지 고민도 안 하고 짐을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드디어 해방감을 느꼈어요. 나가실 때 살짝 저를 째려보고 가시는 듯 했지만 상관없었어요. 너무 홀가분했거든요. 엄마한테 진작 연락하지 그랬어. 혼자 엄청 스트레스 받았겠네. 아니, 사돈어른은 아무리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집에 짐을 저렇게 많이 싸우셨다니? 모르겠어. 외로우셔서 그런 건지 아님 나 시집살이 하려고 그러신 건지. 엄마,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집 가셔도 돼. 갑자기 불러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기왕 왔는데 바로 가기는 그렇지. 나도 사돈어른 있었던 만큼은 있을 거야. 그래야 네 남편이 앞으로 중재 잘할 거 아니야. 엄마만 믿어.
엄마께서는 사위가 장모 어려운 줄 알아야 며느리가 시모 어려운 줄 잘 알 거라 말씀하셨어요. 엄마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셔도 남편은 오히려 불편했어요. 장모님 언제 집 가신대? 신혼집에 너무 오래 계시는 거 아니야? 너가 좀 말씀드려봐. 어? 이제 이틀밖에 안 됐는데? 어머님 오셨을 때는 당신 아무 말 안 했잖아. 우리 엄마는 계시면 안 되는 거야? 아, 우리 엄마랑 장모님은 다르지. 뭐가 달라? 당신 장모님이 내 엄만데. 왜 내로남불이지? 어머님은 맘대로 오셔도 되는데 우리 엄마는 오시면 안 된다는 거야? 아무래도 불편하잖아. 나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장모님 집에 계시면 편하게 쉬지도 못해. 자기 웃긴다. 나는 집에서 원고 쓰면서 어머님 해달라는 대로 다 챙겨드렸어.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오히려 챙겨주는 우리 엄마는 불편해? 당신 어머니는 뭘 하시든 군말 없이 받아줘야 하는데 왜 우리 엄마는 네가 못 받아줘? 아,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장모님 계시니까 당신 어땠을지 짐작이 조금 가. 엄청 불편했겠다. 미안해. 아, 이제야 사과한다고? 미안해, 정말. 앞으로는 내가 중간 역할 제대로 할게. 그러니까 장모님 이만 집에 가라고 말씀드리면 안 돼? 앞으로 또 똑같은 일 생기면?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리 엄마가 그러시면 너 친정으로 도망가. 그렇게 남편은 기분 상한 저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시모는 충격적인 톡을 제게 보내더라고요. 저는 스팸이거나 보이스피싱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 온 건 틀림없이 어머님 톡이었죠. 이게 뭐야? 아! 왜? 당신 왜 그래? 시모의 톡은 이러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 색깔이 어떻니? 이 말 한마디와 비위상하게 변기 안을 찍어보냈더라고요. 네, 상상하시는 그것과 함께요. 이게 뭐야? 당신 어머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며느리한테 창피하신 줄도 모르고 이런 사진을 보내셔. 이거 신곡감이야. 정말 불쾌해. 어머님 혹시 우리 집에서 쫓겨났다고 나한테 시위라도 하시는 거야? 제게 변 색깔을 확인해달라는 그 톡은 정말 시모가 보낸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확 열받더라고요. 남편에게 울분을 터뜨리자 자기도 창피는 한지 시모한테 전화해서 엄청 화냈어요. 엄마, 진짜 제정신이세요? 정신과 같이 진료받으러 가셔야겠네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사진을 보내세요? 입장 바꿔서 장모님이 저한테 그러시면 좋겠어요? 어머, 그 옆엔 내가 너한테 그랬어? 아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엄마, 당장 저랑 약속해요. 앞으로 쌤이한테 연락 절대 하지 않기로요. 아니, 난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어떻게 며느리랑 시모가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니? 앞으로 연락은 저한테만 하시라고요. 아님, 저 엄마 얼굴 안 볼 거예요. 아이, 그래, 알았어. 내가 미안하다. 그게 뭐라고 엄마 민망하게 그렇게 화를 내니? 어디 소문날까봐 무서워요. 엄마 아들 교사잖아요. 품위 좀 지켜주세요. 예? 알았다니까 그만 좀 뭐라 해라. 시모는 제게 다시는 톡도 전화도 먼저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남편이 전과 달리 강력하게 나가자 저는 오히려 화가 수그러들더군요. 제 마음대로 하라는 남편의 말에 톡에서 시모를 바로 차단했어요. 연을 끄는 게 아니라 톡에서만 삭제한 거죠. 그 후로 남편 통해서 인사드리고 잘했답니다. 남편이 그래도 한번 장모님 일로 깨우쳤는지 그때는 제대로 행동하더군요. 남편은 으스대며 말했죠. 나만 믿으라 했지? 나 잘했지? 우리 엄마도 참 많이 늙으셨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어른이 된 것 같아. 미안해, 이런 일 당하게 해서. 내가 대신 더 잘할게, 여보. 남편은 사과도 모자란지 엄청 제게 살뜰하게 잘해줬습니다. 안 도와주던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원고지필에만 몰두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과할 정도로 다정해지는 게 바람의 징조라는 걸 제가 간과하고 있었죠.
그게 막장 드라마의 흔한 클리셰인데 말이죠. 자기야, 나 당분간은 엄마 집에서 지낼게. 어? 갑자기 왜? 혹시 나 때문에? 벼랑간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겠다고 해서 저는 당황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못 챙겨줘서 서운했나? 아님 어머님께서 어디 편찮으신가? 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사실 그즘 남편을 잘 못 챙겨줘서 속으로 미안했거든요. 당신 이제 소설 마지막 퇴고할 때 되지 않았어? 열심히 달려온 만큼 마지막도 집중 잘했으면 좋겠어. 뭔가 이렇게 얼굴 보고 말하려니 쑥스럽다. 나 때문에 방해받지 않았으면 해서 말이야. 내가 잠시 엄마 집에 있으려고. 뭐야 자기, 나 감동받아서 눈물 나려고 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저는 남편 말대로 열심히 소설 끝 마무리를 지었어요. 원고를 출판사 편집자에게 넘기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시어머니였어요. 저 때문에 남편 케어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요. 저는 톡에 들어가 차단을 풀고 심호께 톡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전화보다 톡을 더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먼저 인사드리면 더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저 드디어 집필 끝냈어요. 남편 챙겨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쯤 제가 들릴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친정엄마보다 먼저 데이트 신청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자마자 시모는 역시나 바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 우리 아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너랑 친구처럼 연락해도 되는 거니? 근데 갑자기 무슨 그런 감동적인 톡을 보냈어. 네가 고생했지. 남편 케어하느라 소설 쓰느라. 이제 당분간은 계약하지 말고 나랑 놀자꾸나. 우리 며느리랑 아들 얼굴 못 본 지가 오래네. 내일 만나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내가 갈까? 네? 남편 시댁에 있지 않아요? 그때 알 수 없는 싸한 기운이 제 온몸을 스치더라고요. 바로 직감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 바람 피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 은근 캐물으니 남편은 그동안 시댁에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서 지낸 걸까? 저는 상상하면서 엄청 괴로웠습니다. 그 안 좋은 생각들이 그저 제 상상으로 끝나길 바랬어요. 저는 섣불리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남편이랑 같은 학교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와, 너 살아있었냐? 내가 안 그래도 연락할까 말까 고민 중이었는데. 내가 연락이 너무 뜸했지?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요즘 우리 남편 학교에서 어때? 동갑이라 함께 같은 교단에 몸담고 있을 때 엄청 친하게 지낸 사람이라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그 친구는 답지 않게 머뭇거렸어요. 실은 이런 말하기 참 그런데 난 괜찮아. 그냥 말해줘. 교생쌤이랑 김쌤 좀 과하게 친해 보여. 나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몇몇 다른 쌤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 곧바로 저는 흥신소를 알아봤어요. 폴린 듯 연락한 그곳에 저는 돈은 얼마든지 입금할 테니 남편을 미행해달라고 했죠. 돈은 입금하고 몇 시간도 안 되어서 저는 남편과 교생의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나란히 팔짱 낀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실습 나와서 교사랑 바람피는 여대생도 이해가 안 갔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의 신분을 잊은 남편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뒤로는 분노만 차오르더라고요. 연애 때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았어요. 현실을 부정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 저는 열심히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교생부터 만났어요. 나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번호로 다짜고짜 만나자 하는데 저도 짐작은 했죠.
몰래 그 사람 핸드폰에 전화번호 입력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 번호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어디까지 알아요? 자기가 한 짓이 뭔지도 모르고 엄청 당당하구나. 왜 몰라요. 우리 불륜인 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쩌겠어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 사랑해요. 첫눈에 반했어요. 저도 선생님도요. 당돌하게 남편을 사랑한다는 여대생을 보고 저는 기가 찼어요. 앞으로 미래의 자기 인생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 네 말들 나한테는 사약 내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너한테는 미래에 널 죽일 독약이겠지. 어떻게 죄책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지? 너 처음이 아니구나, 유부남 만난 거. 아니고서야 그렇게 태어날 수 없어. 우와, 소설 작가라고 하시더니 엄청 감성적이네요. 진짜 웃겨. 저기요, 그 사람 내 집에서 먹고 자고 얼마나 편안하게 잘 지내는지 당신이 알아요? 그냥 지금처럼 모르는 척 지내요. 당신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사이좋은 부부인 척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 다 챙겨주고 그 사람은 당신한테 다정하게 굴어주는데 뭐가 그렇게 분해요? 뭐?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분해서 너 딱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은데 뭘 모르는 애라서 참는다. 너네 부모님 아시면 피눈물 흘리셔. 너 대학에 소문나도 상관없니? 교사라는 꿈은 버리기로 한 거야? 지금 어디서 날 협박해? 역시나 자기 가족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차분하고 맹랑했던 대학생 상간녀는 이성을 잃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우는 상간녀를 보고 저는 기가 찼어요. 그리고 그 전화 한 통에 불이 나게 달려온 내 남편을 보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죠. 이미 끝난 사이라고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었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아픔은 그대로였어요. 그동안 나 포함해서 가족들 잘도 속이고 바람폈네? 대단해 정말.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냐고. 제가 울면서 말해도 남편은 끄떡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고백을 했어요. 저 말고 상간녀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죠. 미치게 끌리는 걸 어떡해. 너랑 성격이 정반대야. 엄청 따스해. 자기 꿈보다 내가 우선인 여자라고. 너랑 정반대라서 너무 좋아. 살갑고 어리지만 마음이 넓거든. 너처럼 시댁 어렵다고 투덜거릴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너랑 이혼하면 우리 엄마랑 셋이 살기로 약속했어. 네가 조용히 이혼만 해준다면 신혼집은 너 줄게. 그러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마. 요란하게 이혼하면 너도 손해야. 너 작가 타이틀 개인사로 얼룩지고 싶어? 뭐? 반반 냈던 신혼집을 나 준다고? 고작 그거 가지고 어디 생색이야? 신혼집? 그거는 당연히 내 거지. 앞으로는 그거 말고도 더 뺏을 거야. 재산은 당연히 내가 더 많지만 네 재산 일부분까지 내가 다 뺏을 거라고. 악당 그만해. 추하다 정말. 추한 건 너네야. 내가 찍은 사진만 해도 100장이 넘어. 얼마나 둘이 붙어 다니면 말이야. 야, 너 지금은 이놈이랑 엄청 애틋하지? 눈만 마주쳐도 안 달라지? 네가 뭐 특별한 사람인 양 착각하지 마. 나도 연애 때 그랬어. 어디 조금만 지나봐. 내가 오늘 기회 줬는데 네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네 인생 망가뜨린 거야. 분명히 알아도. 남의 가정 파탄 내놓고 너 잘 살 것 같지? 아니야. 너 분명 지옥굴에 들어가서 피눈물 흘릴 거야. 저놈이 그렇게 좋아? 그래, 너 가져. 1년 후에, 아니 몇 개월 후만 내다봐도 네 꼬라지 훤히 보여. 아줌마, 소설가 말고 무당이 꿈이야? 시간이 말해주겠지. 우리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지. 당신의 최후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지. 상간녀와 남편은 끝까지 저를 개무시했습니다. 미리 알아본 변호사를 통해서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제가 다녔던 학교, 그러니까
남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잠시 학교에 와줄 수 있느냐고 물으셨죠. 저는 대충 짐작했어요. 학교에도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더군요. 학교에 찾아가니 갑자기 남편 놈이 제 앞을 막고 교장실에 가기 전 할 말이 있다며 절 붙잡더라고요. 남편 놈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져서 하는 말이 웃기지도 않았어요. 여보, 나 교사 생활 절대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나 아이들 가르치는 거 너무 행복해. 나 평생 교단에 서고 싶다고. 제발 내 명예 지켜줘. 응? 다 의심하고 있는데 당신만 아니라고 말해주면 돼. 우리 이혼하는 것도 말하지 말고 제발 교장쌤한테 말 좀 좋게 해줘. 학교 측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아니라고 변명해주라.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그럼 내가 당신 원하는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응? 뭐라는 거야 이 쓰레기가. 당장 안 놔? 안 꺼져? 저는 거칠게 남편을 밀치고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상간녀는 이미 와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봤던 상간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저 왔습니다. 아유, 이 선생 오셨어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연락하게 돼서 내가 면목이 없네요. 아니에요. 면목 없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교장 선생님은 제게 여쭤봤어요. 이 선생님, 혹시 제가 오늘 왜 연락드렸는지 알고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 남편 때문이잖아요. 아이들 부모님께서 담임 선생님과 교생 선생님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 같다고 연락이 많이 와서요. 학교 측에서도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연락드렸어요. 어휴, 당사자들은 죽어도 아니라고 하고 학부모들은 계속 의심하고 이 선생님이 이 건에 대해서 대신 소명을 해주셔야 아무래도 이 소문이 잠재워질 것 같아서요. 둔한 저도 아는데 눈치 빠른 아이들이 몰랐을까요? 이미 둘의 불륜 소문은 파다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교장 선생님께 말했어요. 아이들 눈이 정확하죠. 그 말은 즉슨 불륜이 맞다는 겁니까? 네, 이혼 소송 중입니다. 제 말로는 신빙성이 없어서 사진 몇 장 들고 왔어요. 흉측하지만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봐주시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절망한 듯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빌었고요. 상간녀는 무섭게 제게 달려들었죠. 야, 이 미친 개 어디서 남의 앞길을 막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라면 제가 맞을 것 같아 먼저 상간녀의 뺨을 날리며 말했습니다. 너 나한테 너네 사랑이라며. 그렇게 당당할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떳떳하지 못하니? 일침을 날리자 상간녀는 또 돌변하여 갑자기 울면서 빌더군요. 사랑은 무슨? 아니에요. 저 그냥 존경심 같은 거였어요. 오해라고요. 제발 두 분 다시 합치세요. 네? 제가 행동 똑바로 못한 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선처해주세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단지 선생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요.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적나라한 자신과 제 남편의 사진 앞에서도 상간녀는 발뺌을 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겠다고 저는 돌아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안 가네요. 학교 측에서는 지도자로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테니 다른 건 이 선생님께 잘 부탁드려요. 끝까지 힘내시고요. 교장 선생님 응원에 저는 눈물보다 힘이 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멍청하게 외박을 허락한 제 탓도 있다며 속으로 참 많이 울었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이라고 말해주니 제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모든 걸 알게 된 시모는 의외로 남편 말고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생각보다 저를 진짜 많이 아끼셨나 봐요. 아니면 상간녀 덕분에
자기 아들 이미지 먹칠한 게 괘씸해서 저를 도와주신 것도 있을 거예요. 시모는 상간녀에게 아침마다 본인 용변을 확인하게 했대요. 남편도 한창 이혼 소송 중인데 시모가 신난 목소리로 전화와서 상간녀와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시모에게 들은 대로 말씀드릴게요. 예, 앞으로 아침마다 나 화장실 다녀오면 바로 확인하렴. 네? 어머님, 뭘요? 뭐긴 뭐야, 변기 속이지. 나이 들면 건강은 다 저 변기 속에서 알 수 있어. 비밀이 다 거기 담겨 있다고. 변기요? 뭐 너 임신했냐? 어디서 구역질이야? 죄송해요. 그리고 밥은 무조건 나랑 먹어야 한다. 그러니 끼니 때 되면 알아서 밥 차리고 나 불러. 뭐 제대로 할 줄 아는 음식은 있냐? 참고로 난 절대 배달 음식 안 먹는다. 배달시킬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 네. 그렇게 상간녀를 인형놀이 하듯 쥐잡듯 잡았대요. 듣다 보니 다 제가 겪었던 일이라 좀 기분이 이상했는데 눈치 없는 시모는 신나서 떠들었죠. 그렇게 상간녀한테 하나부터 10까지 집착을 하자 참을 수 없었던 상간녀가 엉엉 울었다네요. 어머니,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저 사람이랑 살려고 온 거지 어머님이랑 살려고 온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자꾸 절 괴롭히세요? 그러자 남편놈은 어디서 어른한테 소리 지르냐 조용히 하라고 상간녀를 혼냈다고 하네요. 시모는 그게 통쾌했는지 얼마나 깔깔 웃으며 말한지 몰라요. 저도 그 웃음소리에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아들 잘못한 거는 잘 모르고 상간녀만 잡으니 그건 그거대로 웃기더라고요. 교장쌤한테도 둘이 징계를 받을 거라고 연락 왔었는데 아마 전 남편놈은 그게 열받아서 상간녀가 꼴보기도 싫었나 봐요. 좋다고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참 빨리 변하더군요. 협조해줘서 고맙다는 교장쌤에게 저는 오히려 고맙다고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을 이겨서 집도 제 명의로 돌렸어요. 정신적인 피해보상 위자료도 받았고요. 상간녀는 다니던 대학교에도 소문 파다하게 나서 자퇴하고 여전히 전 남편 집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마지막 연락을 하고 제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철없는 시모에 더 철없는 남편에 네가 참 고생 많이 했다. 나는 못났어도 내 아들은 저럴 줄은 몰랐어.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건데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후회하고 있다. 다 잊고 행복하게 지내렴. 시모는 그걸 끝으로 제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어른답게 굴어주셔서 감사했죠. 비록 이젠 전 남편이자 제 원수가 된 그 사람의 엄마지만요. 이혼도 했고 시모도 저를 놔줬고 저는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얼마 안 가 뜻밖의 인물이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바로 그 상간녀였어요. 신혼집이었던 그 집에 찾아와서 제게 빌더군요. 제발 저 좀 그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제발요. 뭔 소리야. 네가 네 발로 들어갔으면 네가 네 발로 나오면 되는 거잖아. 무슨 염치로 나한테 찾아온 거니? 이게 다 당신이 남편 간수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잖아. 내 인생 돌려내. 돌려내라고. 너 맛이 아주 갔구나. 경찰 부르기 전에 얼른 돌아가. 사랑하는 네 남자 집으로. 상간녀는 발악을 하다가 경찰이라는 말에 아주 싹싹 빌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원룸 보증금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돼요? 갈 곳이 없다고요. 저 교대 그만두고 부모님도 연락을 안 받으세요. 이사 가시고 번호도 바꾸셨어요.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야, 그런 건 네 남친한테 해달래야지. 아, 이제 남편인가?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 책임을 왜 나한테 묻니? 좋은 말 할 때 꺼져, 험한 꼴 보기 전에. 경찰을 부른다고 해도 상간녀는 쉽게 물러나지 않더군요. 저는 이대로라면 또 찾아올 것 같아서
전 시모에게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금방 택시 타고 오셔서 상간녀에게 팔짱 끼고 사라지시더라고요. 제게 살짝 윙크를 하시면서요. 예,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집을 왜 헷갈리니? 가자. 여기는 네가 함부로 올 곳이 아니야. 어서 우리 집 가자꾸나. 상간녀는 지옥에 떨어진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불륜에 뛰어든 건 자기면서 벗어나는 건 피해자인 저에게 도와달라니 심보가 괘씸했어요. 알아서 대출을 받든 맨몸으로 나오든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니 저는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전 남편은 학교도 잘리고 바람 핀 게 온 동네에 소문이 쫙 났는지 집에서 놀고만 있더라고요. 당연한 결말이죠. 전 남편이 다른 사립학교에 아무리 연락해도 불륜남을 선생으로 고용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요즘엔 술독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도 굳이 알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전 같은 동네라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고주망태가 된 전 남편은 여전히 저를 여보라 불렀어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여보, 자기야, 어디 갔었어? 한참 찾았잖아. 누구세요? 누구냐니, 자기 서방이지. 미쳤냐? 꼴이 그게 뭐니? 여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나? 그런 게 어디 없을까? 나 너무너무 후회가 돼.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냐고? 몰라서 묻냐? 젊은 상간녀랑 놀아날 때는 언제고 어디서 감성적인 척 폼을 잡니? 아, 네가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만 너 지금부터라도 인생 똑바로 살아. 어디 가서 전 남편 이러고 산다더라 소문나면 나도 쪽팔린 일이거든? 제발 나한테 더 이상 쪽은 주지 마, 어? 아님 아무도 모르는 곳에 이사 가던가. 난 너밖에 없어. 여전히 널 사랑한다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헤어져야 하냐고. 야, 그 입 찢어버리기 전에 조용해. 내가 널 위해서 참은 줄 알아? 날 위해서 참은 거야. 내 혈압, 내 스트레스 높이지 않으려고 너 가만둔 거라고. 아, 재수없어서 진짜.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 기어코 날 이사 가게 만드네. 잘못은 다 네가 해놓고 말이야. 전 남편 놈은 저를 붙잡고 안 놔주더군요. 결혼했을 때 전 시모가 제게 그렇게 연락했는데 이혼하니 이상하게 제가 전 시모에게 연락을 계속하더군요. 예, 경찰에 신고 안 하고 먼저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자 또 한 걸음에 달려오신 어머님은 빈손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차가운 냉수를, 아니 약수터에서 물뜨는 그 큰 식수통을 들고 오셨어요. 어머님, 혹시 약숨을 뜨러 갔다 오셨어요? 괜히 연락했나 봐요. 마음 같아서는 확 경찰서에 연락하려다가 혹시나 해서 오지랖에 연락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가 뭐가 죄송해. 죄송은 이 몹쓸 놈이 해야지. 죄송할 것 하나 없다. 그리고 다음에는 미안하지만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추태 부리면 그냥 다이렉트로 경찰에 신고해. 이런 것도 내가 아들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참나. 바람핀 주제에 어디서 조광지처한테 질척거려?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 야, 안 일어나? 어머님은 발로 전 남편을 걷어차면서 성질을 부리셨어요. 그런 모습은 처음이라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전 남편 놈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자 전 시모는 물통 뚜껑을 열어 전 남편 머리에 그대로 콸콸 부었어요. 차가, 뭐야? 뭐긴 뭐야? 네 애미다 이 자식아. 그렇게 전 남편을 끌고 전 시모는 사라졌어요. 진짜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결국 전 남편과 두 번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신혼집을 내놓고 이사를 했어요. 다행히 앞으로는 전 시모께서 아들도 상간녀도 알아서 잘 처리할 듯 싶어요. 사실 전 시모가 제게 아들 인생 망쳤다고 난동 부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시모는 정확하게 상황을 구분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상간녀와 남편에게 올바른 분노를 표했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또 출판사랑 계약금 받고 원고 계약했습니다. 이혼하니 글이 더 잘 써지더라고요. 이혼 당시에 썼던 작품은 아쉽게도 별일이 많았던 만큼 작품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 그 후에 쓴 것들은 좀 흥행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 혼자서 잘 살 수 있겠죠? 원래 혼자서 잘 살았으니까요. 그럼 저는 열심히 제 솔로 인생 꾸려나갈게요. 홀로서기한 저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